서기 2280년 지구는 거대한 행성의 충돌로 대지는 갈라지고 빛은 사라져 또다시 긴 빙하기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때 7척의 우주선은 우주로 피신하게 되고 그로부터 300년 뒤 우주로 떠나갔던 7척의 우주선으로 피신했던 지구인들은 다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해가는 지구로 돌아오며 유노가, 솔웨스터가, 사라키아가, 메로나가, 소스피타가, 부보나가 이렇게 7개의 귀족이 공화국을 설립하고 드비어스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에선 변한 환경만큼이나 변종 생명체들이 살아가는데 인류는 그것을 크리처라고 불리며 그들과 대항합니다. 유노가는 생체 실험실을 필두로 인류가 크리처에 대항할 수 있는 대크리처 특수부대 가이스터즈를 창설하게 되고 드비어스 공화국 상황에서 그 우위를 독점하고 있는데요. 한 거점에 크리처들이 등장했다는 정보에 가이스터즈가 출동, 그곳의 리더였던 레오는 혼자 깝치다 전사하게 됩니다. 응? 시작하자마자? 이때 주인공 딘이 등장, 아머드 암을 이용해 멋진걸? 단번에 크리처를 제압하고 상황은 일단락됩니다. 가이스터즈의 멤버는 딘 호너스, 알키온 파머, 샤이 칸나, 크리스 웨스터, 빅터 데키우스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가이스터즈와 마찬가지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과 생체 실험의 음모 등을 다룬 새로운 게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지원해주신 광고 보고 가시죠. 오늘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그로를 끌었다. 얄리 아재비디오에서 간만에 유료 광고 프로모션을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작 게임, 매력적인 빌런들과 감염체와의 사투를 그린 스토리 빵빵한 설정을 가지고 있는 빌런 마스터 데드 오어 얼라이브입니다. 2050년 세계의 과학기술 발전은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했고 그 중심에는 다국적 기업 허밍버드가 있었습니다. 허나 허밍버드는 겉으로는 사람들의 소망인 생명 연장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듯 했으나 내부에선 비인류적인 인체 실험을 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인구 감축을 위한 인류 말살 계획, 이를 위한 1급 병원체 V톡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 건은 한 연구원의 내부 고발로 인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허밍버드에선 내부 자료를 소각하던 중 V톡신이 외부에 유출되게 되며 빠르게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강력한 전염성을 지녔고 감염된 사람들은 괴물로 변해갔으며 살아남은 인류는 그들을 감염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감염체들로 인류의 문명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생존자들은 감염체에 저항해 나가게 됩니다. 이때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세상을 지배하려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을 빌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흥미진진한 스토리의 이 게임은 단순히 수집형 모바일 게임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유저가 직접 스토리에 등장하는 빌런들을 수집하며 감염체들을 제거하고 아이템을 모아가며 재미있는 스토리 진행을 하는 게임입니다. 한편의 웹툰을 보는 듯한 그래픽을 자랑하는 빌런 마스터는 내 스타일대로 빌런의 특성별로 덱을 조합하여 전략적으로 적을 제거하는 재미가 훌륭합니다. 제가 이 게임을 먼저 플레이해보고 게임이 괜찮다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갓고준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진짜 간만에 재밌는 게임이 나왔어요. 이 게임은 타 양산형 게임들과는 다르게 과금 유도가 그리 심하지도 않고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게임 내 컨텐츠를 전부 소모할 수 있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다양한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다 보면 게임 내 다양한 재화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메인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더라도 내가 만들어 놓은 빌런 테이블로 경쟁심을 자극시키는 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투기장 모드. 나 잠깐이었지만 한정 기간 동안 1등도 했었다. 그리고 접속하지 않아도 보상이 주어지는 파견 임무. 그 밖에도 병동 탐색, 지하 벙커, 연구실, 탐사 던전, 감염체 습격 등 다양한 서브 미션을 통해 게임 내 필요한 유료 재화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광고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슨 보상을 이렇게나 많이 주는지. 아니 광고주 형님 이렇게 막 퍼줘도 되는 거야? 정신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초보자들도 쉽게 게임의 이해도를 높여가며 적절히 섞여져 있는 튜토리얼을 플레이하다 보면 어느새 밤을 새가며 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빌런들의 전투력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머슬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단순히 캐릭터 카드만 모아서 전투에 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나 봤을 법한 다양한 디자인의 머슬카를 수집해 전투력을 높이는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라고 생각되네요. 요즘 무슨 게임을 할까 망설이는 여러분들을 위해 저 얄리가 준비한 이번 프로모션 빌런 마스터 데드 오어 얼라이브. 저도 지금까지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습니다.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여러분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 지구에는 드비어스 말고도 해성 충돌 시 미처 우주선이 없어 우주로 피신가지 못했던 시올이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 지하 벙커에서 300년 넘게 생존하며 겨우겨우 그들의 문명을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크리처 컨트롤이라는 기술로 크리처를 조종하는 능력이 있었고, 그 힘을 이용해 인류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유노가의 맹주인 이난나, 그리고 그의 동생이자 생체연구소 소장인 에레시아. 가이스터즈는 이 유노가의 특수 부대원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실력을 인정받은 정예 특수 요원들이었죠. 에레시아는 언니 이난나에게 더 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며 적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에볼루션 X가 절실히 필요하니 자료를 넘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난나는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고 확실히 선을 긋는데요. 에볼루션 X란 무엇일까요? 실리콘 정글이란 곳에 시올의 레지스탕스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가이스터즈가 출동합니다. 하지만 일행들은 레지스탕스가 설치해놓은 함정에 빠지고 마는데요. 팀이 쪼개지고 위험에 빠지는 가이스터즈. 이 과정에서 멤버 빅터가 크게 다치고 딘만 남겨둔 채 일행들은 후퇴하게 됩니다. 샤이는 남겨진 딘을 구출하겠다고 말하며 홀로 딘 구조작전을 펼치는데요. 다행히 샤이의 활약으로 딘은 목숨을 지켜냅니다. 딘은 이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피라. 이 정체불명의 소녀 피라의 도움으로 동굴에서 안전하게 탈출합니다. 오, 이 소녀 작화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정체가 진짜 뭘까요? 한편 알키오는 에레시아가 새로 개발한 생체 슈트에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알키오는 평소에 자기는 딘보다 뛰어나고 신체 스펙도 좋은데 인정받지 못해 늘 불만이 가득했던 가이스터즈였는데요. 에레시아가 인정해주니 정말 기분이 좋은 듯합니다. 이때 에레시아는 알키온에게 드비어스를 새롭게 바꾸고 일으키자고 알키온을 꼬시는데 쿠데타인 거죠. 알키온은 새로 부여받은 슈트로 크리처들을 단숨에 제거하며 조금씩 변해갑니다. 마을 사람들을 지켜야 할 임무에서 그저 크리처를 제거하기만을 위한 살생병기로 폭주하는 듯 보이는 알키온. 딘은 알키온을 막아보지만 두 사람의 감정의 골은 심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에레시아가 알키온을 자신의 연구소로 데려가 가이스터즈로부터 탈퇴시키는데, 같은 날 사라키아 가문의 당주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평소 샤이가 사용하는 무기가 현장에서 발견되게 되고 샤이는 당주를 암살했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은 에레시아가 에볼루션 X의 자료를 넘겨받기 위해 언니 이난나를 압박하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체포된 샤이. 딘은 지난번에 자신을 구해준 샤이를 구출하기 위해 가이스터즈의 리더로서 사라키아 가문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딘 역시 철컹철컹. 다행히 가이스터즈의 멤버인 크리스가 몰래 잠입해 이 둘을 구해냅니다. 딘과 샤이는 크리스가 마련해준 수송선을 타고 탈출하는 듯 했으나 이내 격추를 당하고 마는데요. 이때 좀 전에 등장했던 피라가 다시 등장. 이 둘을 시올의 성지 샴발라로 이끕니다. 이곳 샴발라의 족장에게 드비어스와 시올의 비밀에 대해 듣게 되는데요. 과거 시올의 조상들은 해성 충돌을 예견하고 지하로 들어가 있었고 1000만 명 중 350만만 생존하여 지구에서 전전긍긍 생존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300년 후 우주로 대피했던 드비어스의 조상들이 지구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은 시올을 배척하고 전쟁을 선포, 그들을 억압하기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빙하로 인해 땅은 한정적이었고 드비어스 7개의 가문들은 각자의 군대를 일으켜 영토와 자원 전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사실 시올이 진정한 지구의 평화를 원하던 종족이었던 거죠. 같은 시각 에레시아에게 충성을 맹세한 알키오는 새롭게 개발된 메가슈트를 받아 맹훈련 중. 거기에 에레시아는
자신이 원하던 에볼루션 X를 손에 넣으며 자신의 야망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내에서 방영된 총 26화 중 13화 분량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26화까지의 엔딩은 일본판으로 볼 수 있죠. 총 제작비 65억이 들어간 이 가이스터즈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보여준 작품으로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진짜 명작인데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제작사에서는 시청 연령층을 어린이보다는 청소년을 포함 어른들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시청 시간을 밤 11시 이후의 시간대로 전파를 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애니메이션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MBC는 오후 5시로 편성하게 되었고 시청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13화 만에 조기 종영하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스토리와 작화, 연출 면에서 정말 한국 TV 애니메이션의 전례 없는 퀄리티를 뽑아내며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한국 애니메이션 팬으로서도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인 스텝이 많다는 이유로 가이스터즈를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조금 계시는데 제작 주체와 주요 제작 부분은 한국의 프레임 엔터테인먼트가 맡았고 일본의 플럼사는 명백히 동화, 하청 관계였으므로 이 작품은 명실상부 국내 애니메이션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시청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조기 적용하고 일본에서 엔딩까지 방영했으니 이와 같은 코미디도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 애니메이션에서는 평소 다뤄지지 않았던 세력 간의 정치와 권력 다툼,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과 크리처들의 등장, 고연령층들을 위해서 몇 년 더, 아니 지금이라도 다시 제작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스토리를 이어가서 딘은 알키온의 메가슈트를 대항하기 위해선 같은 머신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에레시아의 연구실로 쳐들어가 예비용으로 있던 메가슈트를 획득합니다. 과거 가이스터즈의 멤버이자 정의 요원이었던 아버지 오디온에 대한 이야기를 이난나로부터 듣게 됩니다. 딘은 아버지 오디온, 어머니 노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어머니 노나 역시 유노가의 박사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노나는 크리처들이 활개를 치는 데엔 분명 크리처들의 모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체를 찾아 나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노나는 팀원들과 모체가 있는 곳에 도달하게 됐지만 그곳에서 불의의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같은 시각 오디오는 에볼루션 X를 이용한 생체 변기 테스트 중이었고 사고 소식을 들은 오디오는 폭주, 노나를 찾기 위해 모체로 향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디오는 모체와 융화되어 있는 자신의 아내 노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디온 역시 모체와 함께 융화성 폭발을 일으키며 순간 태어나게 되는 피라. 뭔가 설정이 되게 신박하면서 좀 복잡하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에레시아는 획득한 에볼루션 X의 기술을 이용해 알키온을 기가슈트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자신 역시 에볼루션 X를 이용해 모체와 융화, 크리처 그 자체가 됩니다. 와, 뭔가 되게 멋지지 않아요? 이런 설정과 디자인이 한국 애니메이션이라니 정말 생각할수록 안타깝다. 결국 딘과 알키온은 최종 전투를 하게 되고 둘의 박진감 넘치는 전투씬. 결국 딘이 승리하게 되고 에레시아는 지구 전체를 집어삼키는 크리처 덩어리가 됩니다. 에레시아의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딘. 아니 근데 왜 이 대머리야? 그곳에서 딘의 아버지, 어머니가 재등장해 딘을 도와줍니다. 에레시아는 언니에 대한 열등감에 이 지구를 모두 집어삼킬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딘은 풍둔 주둥아리술로 에레시아를 설득시키고 이에 에레시아는 자신이 했던 모든 일들을 후회하며 스스로 자멸. 이렇게 가이스터즈는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진짜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추격했어? 할 정도로 정말 딱딱 중요한 부분만 집어서 추격했지만 이 가이스터즈의 세계관과 스토리의 설정은 이 리뷰에서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광범위합니다. 저도 어릴 때 어두운 세계관이라 시청을 조금 꺼리긴 했었는데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보다 보니 참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이스터즈에 대한 추억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댓글로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추억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얄리 아재 비디오 얄리였습니다.